정오 종합뉴스. (11월 12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끄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 독재 정부로부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받았습니다. 국민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했던 안산 단원고 학생 78명도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과 영어, 탐구, 제2외국어와 한문 순서로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도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했고 지난 6월 모의평가 수준의 난이도에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늘 수능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노총 등이 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반대 총걸기 대회를 수능과 엮어 민주노총을 비판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될 수험생들은 세월호 참사로 깊은 바닷속으로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라며 피어나지 못한 아름다운 청춘들에게 오늘 수험생이 됐어야 할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을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선장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3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선장을 포함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로 오늘 선고는 15명 모두에 대해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일 경우 인명사고와 관련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는 첫 확정 판결이 됩니다. 교육부 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분간 개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개각 관련한 추측 보도로 더는 국정 혼란이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4개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의 처리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진행 중이며 개각설이 도는 나머지 장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당사 앞에 노동자 시민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노동자들의 쉬운 해고와 고용 불안을 야기해 항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뉴스K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그리고 임금을 강탈하는 이 살인적 정권에 맞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명분을 걸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본들이 이제는 사법부도 모르게 국민들도 모르게 쉬운 해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주머니를 텅텅 비워놓더니 이제는 그 주머니마저도 다 뜯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노동개혁의 완수의 성패가 결정되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노동개혁은 우리 경제구조의 혁신을 통해서
더 강한 대한민국 경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개혁입니다. 노동계약 밀어붙이기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4일 서울 각지에서 민중총궐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쟁본부 측은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민중총궐기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고공농성과 관련해 노조 관계자 7명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원주시 인근에서 풀무원 분회 교육부장 이모 씨 등 7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10월 24일 풀무원 노조원 2명이 서울 여의 2교 북단에 위치한 높이 30m의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할 때 이를 막은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억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 등을 서울로 압송해 오늘 중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번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이와 거의 내용이 비슷해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 내지 유권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파동 당시인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줘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016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구 경북 지역 예산이 당초안보다 늘어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상황정치 토대 구축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의 대구 지역 도로 철도 예산은 1,658억 원이었지만 기재부가 4,723억 원으로 3배가량 증액한 반면 충청과 호남의 예산은 줄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심기에 혈안이 된 지역에만 예산이 증가했다며 MB 정권의 만사형통처럼 박 대통령은 만사박통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 50여 건과 국회 국토위원장 선출안 등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36개 법안을 포함해 모두 50여 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국토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선출 안건, 국회 정개특위 연장 결의안 등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국가 지원 문제와 전월세 대책 등 쟁점 법안에 관해서는 여야가 오늘 중으로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3차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오늘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4+4 회동을 하고 내년 총선 룰 합의를 시도합니다. 여야는 앞서 그제와 어제 2차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수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용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획정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1.5%인 기준금리를 5달째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현재 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끄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정부로부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받았습니다. 태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예흐투트 공보장관을 통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준수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면 수치 여사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앞서 시민들이 총선에서 자신들의 뜻을 표했다면서 다음 주에 편한 시간에 대통령을 만나 민족 대화합을 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과자 포장을 줄이고 양을 늘리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제과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지난 9월부터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10% 늘리자
지난달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2% 늘어난 138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과대 포장을 빚고는 이른바 질소 과자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제품 내 공간 비율을 환경부 기준인 35%보다 낮은 25% 미만까지 낮췄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례를 모은 공무원 징계 사례집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사례집에는 공무원들의 근무 소홀과 직무 태만, 품위 손상과 금품 향응 수수, 성실 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사례집의 징계제도와 개요와 통계 등을 실어 공무원과 국민이 보다 쉽게 징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송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철도 부품업체인 AVT 대표에게서 11차례에 걸쳐 6,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고객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 상담에 이용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가정주부 등을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한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약 5천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고 정기적인 워크숍까지 진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학원생 연구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점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6.6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